이번 시간도 HTS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건데요. 이번에는 어떤 기능들을 배워볼 거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어떤 전략들을 함께 같이 배워볼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이 뭐냐라고 하면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 자, 바로 분봉이에요. 분봉에 일봉의 이동평균선을 표현하는 거를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렇게 주가를 보시면요, 보통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이런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들, 흔히 최근에 굉장히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곤 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강한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은요, 특정 이동평균선 또는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지지의 기준으로 보통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보통 3일선이나 5일선 이런 짧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보통 그 구간에서 붙었을 때 매수를 해서 다시 올라올 때 판다거나 이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이 깨졌을 때, 그런 구간들을 주가가 깨고 내려왔을 때는 또 반대로 손절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봉상에 이렇게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 일봉도 많이 보지만 솔직히 거래를 할 때는 여기 분봉, 이 분봉을 많이 참고를 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요, 분봉상으로는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분봉상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트레이딩 지점,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거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떤 지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수직선으로 파란 선, 이렇게 파란 선과 이 핑크 선이 하나 있고요. 막 이렇게 검은색 화살표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어떤 지표냐? 일봉상의 이동평균선을요, 분봉에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분봉 보시면 여기에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요거는 분봉상의 이동평균선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이 분봉을 보는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1분봉 보는 분은 이 이동평균선이 1분봉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5분봉을 클릭을 하면 5분봉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가 만들어둔 이 굵직한 선 있죠? 이 선은 분봉상의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일봉을 가지고 그 일봉의 이동평균선을 분봉에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딱 어떻게 활용을 할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일봉상 내가 3일선 아니면 5일선에서 보통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분봉상에서 좀 디테일한 매수 지점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주가가 강한 추세로 많이 움직일 때는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3일선 같은 구간들을 이렇게 깨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3일선 같은 구간을 깨고 내려올 때 보통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3일선을 깼을 때 이런 구간에서 눌림목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요, 일시적으로 단기 이평을 주가가 깨고 내려왔을 때 그 구간에 좀 보기 편하도록 제가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 여러 종목들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분봉상에서 일봉상의 이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구간을 닿을 때 이런 구간들을 좀 트레이딩하는 기준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예시로는 제가 3일선과 5일선을 했지만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제가 뭐 3일선을 해서 사야 된다, 5일선에서 사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이 원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만의 이동평균선을 이 분봉에 표시를 하는 걸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간단한 수식 만드는 거 연습부터 한번 같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제가 만드는 거 따라오면서 만들어 보시면 이제 분봉에 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이동평균선 만드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움 종합 차트, 이 차트 화면에서요,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가시고요. 기술적 지표 새로 만들기. 그래서 오늘 만들 거는 분봉 이동평균선이죠. 쉬운 것부터 만들 겁니다. 분봉 이동평균선. 자, 이렇게 제가 지표명을 정해 볼게요.
자, 그리고 수식 1번에는요. 3일선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 이름은 3일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분봉에 이동평균선을 만들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자, 우리 이동평균선 만드는 방법, 계산 방식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평균 내는 거 다 아시죠? 평균 내는 거.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그 기간만큼 나누면 이동평균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 이동평균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오늘과 1일 전, 2일 전에 주가를 다 더해서 그거를 3으로 나누면 3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자, 그거를 한번 수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자 제가 M을 넣고요. M을 제가 그 주가 다 더하는 거를 제가 M으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M은 현재의 주가, 오늘의 지금 주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종가라고 씁니다. 자, 오늘의 주가, 지금 현재 그 차트의 종가가 표시가 될 거고요. 더하기를 누릅니다. 어제의 주가가 필요하겠죠? 자, 어제의 주가는 어떻게 함수를 쓸 수 있냐? 보통 일봉상에서는 종가, 괄호 열고 1을 넣으면 어제의 주가가 되지만 이건 분봉이기 때문에요. 다른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여기 함수 설명 들어가시면요. 여기 클릭하려 하셔서 기타 함수에 들어가시면 내려보면 여기 npreDayClo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특정 기간 동안 전일의 종가나 고가 이런 함수들을, 이런 지표들을 표현해주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더하기에다가 npreDayClose 하고 괄호를 여신 다음에요. 여기에 1을 넣어주시면요. 요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요게 뭐냐? 어제의 종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에 할 거 딱 이해되시죠? 더하기 하고 이틀 전의 종가도 여기에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우클릭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 있는 1을 2로 바꿔주시면 자, 간단합니다. 현재 종가, 그리고 어제의 종가, 그리고 이틀 전의 종가. 자, 다 더했습니다. 이 더한 거를 우리는 M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M.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오류가 안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한 줄만 추가를 하면 이제 3일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주가를 다 더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죠? 3일로 나눠야 되죠. 자, 우리는 이 3일치 주가를 더한 거를 M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알파벳 M 나누기 3 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분봉의 3일선이 완성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리고 3일선도 만들었으니까 자, 수식 검정 한번 해보고 이상이 없죠. 자, 3일선 만들었으니까 요거 조금만 응용을 하면 여러분이 5일선도 만들 수 있고 뭐 6일선, 7일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그대로 응용을 해서 5일선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3일선에 있는 거를요.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 우클릭 복사를 하시고요. 수식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식 이름에 5일선 이렇게 적고요. 아까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3일선이 표시가 됐는데 3일치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이번에는 5일선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틀 전, 그리고 3일 전, 4일 전 이렇게 더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더하기를 해서요. 여기 npreDayClose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3일 전, 그리고 똑같이 띄고 더해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4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종가들이 다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M은 마지막에 세미콜론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마지막에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데이터가 5개이기 때문에 5로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M을 나누기 5로 할게요. 자, 수식 검증. 자,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몸풀기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인 설정 가셔서요. 자, 색깔,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색깔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뭐 색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뭐 하나는 제가 주황색으로 하고요. 너비는 2포인트. 5일선은 뭐 색깔 제가 뭐 남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2포인트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스케일 들어가셔서요. 화면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가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추가했을 때 차트에 바로 겹쳐서 지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자, 저장이 됐으면 닫기를 누르시고 자, 제가 여기 0600 키움 조합 차트 분봉 자, 지금 빈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자, 이 차트만 있고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아까 만들어 두었던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표 분봉 이동평균선. 자, 어때요? 지금 보시면 이 차트상에 주황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 나왔죠. 자, 이 선들은 뭐냐? 이 주가, 이 종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요, 3일치 이동평균선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쫙 선이 나와 있죠? 요 선이 분봉상에서 보여지는 일봉상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어때요? 딱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지금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3일치 이동평균선도 계속 계산이 바뀝니다. 왜냐? 장중에는요, 이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계산되는 이동평균선도 조금씩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이렇게 주가가, 이동평균선도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딸려 올라가고요, 주가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 건데, 보통 이렇게 보면요, 조금 지저분해 보인다, 좀 정신이 없다.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딱 이렇게 잘 안 바뀌고 수평으로 딱딱 그어지게 이동평균선 만들고 싶다. 자, 그렇게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연습으로 만들어 보신 거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이동평균선이 자주 움직이지 않고 좀 딱딱 고정돼 있게끔, 자, 그렇게 한번 응용해서 살짝만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우스 우클릭 해주시고요, 수식 관리자. 자, 아까 만들었던 분봉 이동평균선 그대로 불러오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동평균선 여기 수식 1번과 수식 2번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만들었는데, 3번과 4번에 주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딱 어느 정도 이 고가에 맞춰서 고정되어 있는 이동평균선을 만들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만드냐? 살짝만 응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수식 1번에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세요. 3일선. 3일선을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요. 수식 3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수식 3번에는 무엇을 만들 거냐? 3일선인데 고정입니다. 종가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잘 변하지 않는 분봉의 수평으로 나오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여기에 아까 수식 1에서 복사했던 수식을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서 딱 하나만 바꿔주시면 분봉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자, 뭘 바꿔야 되냐?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종가라고 되어 있죠. 이 종가는요, 오늘 분봉상의 종가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죠. 요거를 자주 바뀌지 않는 지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장중에 자주 바꿔지지 않는 수치가 몇 개 있습니다. 당일의 최고가, 당일의 최저가, 시가, 이런 것들은 그날 보통 정해지면 막 특이하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주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종가를 삭제하고요, 여기에다가 당일의 고가를 한번 집어 넣어 볼 겁니다. 고가, 당일의 최고가. 그러면 당일 최고가가 경신될 때만 이 이동평균선이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일의 최고가는 여기에 어떻게 표시를 할 건가? 자, 여기 함수 설명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기타 함수에 데이 하이라고 있습니다. 데이 하이. 요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첫 번째에 영어로 데이 하이 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완성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수식 2번에 있는 것도 그대로 복사할게요. 요것도 똑같이 복사해서 수식 4번에 이름은 5일선 고정 이렇게 해두고요,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 종가를요, 데이 하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자, 요거까지만 추가를 해주시고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막 변동하지 않는 이동평균선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여기 라인 설정 가셔서요, 요것도 색깔을 뭐 정할 수가 있겠죠? 요것도 너비를 한번 이렇게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검증 이상 없죠? 저장 누르고 닫기 하고, 자, 이걸 한번 지우고요, 아까 했던 거를 추가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표에 분봉 이동평균선 어때요? 지표가 추가가 됐는데, 잘 보시면요, 여기 주황색은 그날 종가에 따라서 막 이동평균선이 실시간으로 계산되는 방식이고요,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거는 여기 빨간 선, 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적당히 좀 점잖게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3일선이 만들어졌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정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그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이 나는 그때그때 그냥 정확하게 계산되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평균선을 쓰시면 되고요, 나는 막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고가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좋다, 자주 안 바뀌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요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 요 3일선 고정, 5일선 고정, 요거를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특정 이동평균선에, 일봉상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근접했을 때, 아, 나는 5일선 근접했을 때 주식을 매수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 지표상 5일선에 주가가 근접할 때 그 구간에다가 내가 좀 매수를 하는 좀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좀 가까워졌을 때, 주가를 순간적으로 주가가 깼을 때 그런 구간에 화살표를 표시하는 방법, 그것까지 제가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굉장히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는 깨지만 추세가 살아있으면 곧바로 또 빨리 회복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깨는 순간, 그 깨는 순간에 화살표로 딱 표시를 해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만드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봅시다. 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이번에는 수식 관리자에 가서 하나를 복사해 와야 됩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여기 사용자 지표에 가셔서요. 분봉 이동평균선 여기 가서 여기 수식 3번에 뭐 수식 3번 하셔도 되고 뭐 1번 하셔도 되는데 내가 기준으로 잡을 이동평균선 수식을 복사를 합니다. 저는 이 3일선 고정되어 있는 3일선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요거를 마우스 클릭 복사를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신호 검색으로 갑니다. 신호 검색으로 가서 새로 만들기. 자, 이번에는 검색식명 분봉 이평선 눌림 뭐 이렇게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분봉 이동평균선 수식을 있죠? 여기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아까 만들었던 3일선 수식입니다. 자, 3일선 수식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 m 나누기 3 있죠? 요거를 앞에다가 는 하고 기준이라고 할게요. 자, 기준하고 여기에 세미콜론. 자, 그러면 요 기준이 뭐냐? 일봉상 분봉에 표현되는 3일 이동평균선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조건 하나 추가할 겁니다. 어떤 조건? 이 주가가요. 이 일봉상의 3일선, 여기 만들어둔 일봉상의 3일선을 일시적으로 깨는 순간 화살표를 표시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화살표를 표시할 겁니다. 자, 그건 어떻게 하냐? 한 가지 함수만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요. 기타 함수에 보시면 하향 돌파, 상향 돌파가 있습니다. 자, A가 B를 상향 돌파하다, A가 B를 하향 돌파하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가가 위에 있고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 살짝 깨는 그거를 찾을 거기 때문에 하향 돌파를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함수를 하향 돌파라고 쓰고요. 괄호를 엽니다. 자, 그리고 무엇을 적을 거냐? 분봉상 종가가 그 일봉상의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야겠죠? 그래서 앞에 종가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쉼표, 그 다음에 기준이라고 쓰고 괄호를 닫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기준을 뭐라고 정의를 했죠? 3일 이동평균선. 3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종가가 3일 이평선을 깨면 화살표를 표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색상 마음대로 정할 건데 저는 뭐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수식 검증 이상이 없죠?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 눌러주시고 닫기. 아까 기준을 잡았던 게 요 3일선 고정을 주가가 살짝 깨면 화살표로 나오도록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체크박스 해제할게요. 자, 여기 3일선 말고 여기 이 움직이는 이평선 말고 고정되어 있는 이평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딱 이렇게 볼 거고요. 아까 만들었던 시도 검색에 사용자 검색 분봉 이평선 눌림 요거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밑에 까만 색깔 화살표가 하나 나왔죠?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가는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단기 이평선을 살짝 깨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일시적으로 분봉상 깨는 구간이 나왔죠? 이런 구간에 자동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돼서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했고요. 자, 여기서 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신호를 만들었는데 이 신호를 이거대로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맹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어떤 전략을 쉽게 보기 위한 사용 툴이고요.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들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이거대로 하면 나는 거래해서 돈을 무조건 벌 거야. 이렇게 무리하게 베팅하는 거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기준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 수식을 만든다는 걸 꼭 알고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막 눌러볼게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뭐 눌러보면 이렇게 추세가 있는 구간에서 단기 이평들을 살짝 깨지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또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만약에 뭐 이런 구간들을 일시적으로 단기 이평을 깼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밀고 내려간다. 5일선도 깨고 내려간다. 그런 경우에는 손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일봉상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해두면 손절 기준을 잡기에도 나름 좀 편리한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을 좀 찾는데도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할 건가 이런 전략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이렇게 3일선과 5일선만 가지고 만들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만의 충분히 뭐 7일선도 만들 수 있고요. 뭐 10일선도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에 이거 일자를 계속 더해 주시면 돼요. 내가 좀 더 긴 거를 분봉에 표시하겠다 하면 뭐 n 프리데이 클로즈 2가 아니라 뭐 3, 4, 5, 6, 7 이런 식으로 다 더해 주시고요.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눠 주시면 분봉상의 그 일봉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고 이제 각각 여러분만의 전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요.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세가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짧은 거래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 거래를 할 때 보통 눌림목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이 일봉상의 5일선, 3일선 이런 이동평균선입니다. 일봉상의 3일선, 5일선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을 눌림목 구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지금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뭐 5일선도 있고 뭐 1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죠. 그래서 트레이더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주가가 5일선에 닿았을 때, 5일선에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할 거야. 그걸 중요하게 보는 분도 있고요. 뭐 나는 5일선보다 더 짧게 3일선, 3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닿았을 때 반등을 노리고 매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봉에 일봉 이동평균선이 표현이 돼 있으면요.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좀 작아서 이 주가가 이 분봉에 닿았는지 그 이평선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차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분봉으로 이렇게 작게 디테일해서 당일에 보면요. 아, 일봉의 이동평균선과 지금 분봉의 주가가 얼마나 멀고 가깝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을 잡기 위해서 분봉에 이런 일봉상의 이동평균선을 표시를 해놓고 트레이딩을 하면 굉장히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분봉상의 이동평균선 만드는 것들을 방법을 익히시고 여러분만의 이동평균선을 이 분봉에 표현을 해서 여러분 트레이딩에 좀 활용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봉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분봉에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고요. 굉장히 원리만 알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시는 이동평균선들 분봉에 딱 적용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기능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알고 싶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또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